이제 명신탁. 자, 명신탁은 또 1차 그리고 2차.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다시 한번 점검을 꼭 이제 정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복이 없기, 아예 복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예 복이 없이 해서 점검을 꼭 반드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이자가 이렇게 이자간의 명신탁. 근데 이자간의 명신탁 우리 법령에서는 아예 안 나왔고요. 왜냐하면 계약은 안 하니까. 근데 얘는 꼭 민법에서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이자간의 명신탁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해 안 해. 그리고 등기 유효역 무효역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이런 것들이 자꾸 물어볼 문제라는 겁니다. 맨날 요거 보면요. 오늘 보니까 또 헷갈리네. 저번에는 정리된 것 같더니 정리 안 됐으니까 그래요. 여기입니다. 뻥치지 마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안 되니까 그렇지 한번 정리가 되고 정착이 되면 우리 정착물처럼 전혀 끄떡 없습니다. 언제 그냥 쿡 쓰셔도 답이 나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먼저 두 사람 신탁자가 이거 매매 안 하는 거야. 신탁자가 그리고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을한테 지금 한번 재산 빼돌려 볼까? 이거 탈세. 집만 많아갖고 있는 거 재산밖에 없어갖고 그다음에 탈법 경매당할 것 같으니까 언제가 75명 붙어갖고 난리 나서 저기 무실동 아파트 아주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우린 공부한다고 이제 안 보시긴 하겠지만 그것도 아시는 분은 공부를 안 하시고 그거 왜 보세요? 입니다. 방송에 나와갖고 저번 주에 난리가 없었습니다. 이놈 원주가 그냥 투기밭이 될 것 같습니다. 무실동의 아파트가 75명이 붙었습니다. 이거 서울 양반들이 그냥 KTX 타고 다 그냥 기어 내려왔을 겁니다. 난리가 나갖고 방송에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요즘에 경매장이 썰렁한데, 그러니까 이제 2억 한 5,900, 2억 5,900 이게 3년 전에 감정 가격이었습니다. 한 번 유찰되니까 막 1억 8천대 가갖고 로또 나왔다고 난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엔 얼마로 낙찰됐을까요? 3억? 아니요. 4억. 4억 한 6천대로 갔습니다. 4억 2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많이 붙어도 느낌 알아요. 저것들이 얼마나 빠꼼인데요.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1, 2등은 한 금액 얼마 차이 나겠다. 맨날 법원에서 사니까 그럽니다. 아주 법원에서 아주 숙식을 해결합니다. 이제 법원에 가면 또 맛있는 밥도 있고 싼 밥도 있으니까 그놈을 먹고 그럽니다. 또 옆에 있는 붙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냥 노하우 알려달라고 맨날 밥 사고 이제 커피 사고 난리가 없습니다. 아주 무용담 알려주면서 난리가 없을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경매 같은 거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말 이제 많이 싸고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좀 여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시세는 한 5억 5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샀지 그러면 4억 2천이니까. 이 정도니까 괜찮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매일같이 가격 점검하고 하니까 저거 돈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실력도 오르고 그리고 저건 이제 경매물건 그냥 몇 명이 붙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개사무소에 전화가 그냥 아주 쏟아졌을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이 왔을 겁니다. 아주 영어 못하겠네. 이랬을 겁니다. 가격 얼마냐고 걔입니다. 얼마에 팔아줄 거냐고 막 물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수탁자 보실까요? 수탁자. 받을 수자 수탁자. 자, 그러면, 자, 이제 신탁자 가지고 있었던 바로 소유권을 수탁자한테 넘겨줄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하면서 이제 명신탁자, 수탁자, 명신탁, 약정을 냈을 거라는 겁니다. 약정. 이런 목적인데, 의사표시가 불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법 달러, 빚지는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 그런 거 아니야. 입니다. 거기는 의사가 불체하거나 하자가 있었잖아, 하자가. 여기는 하자가 없다니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받을래? 알았어. 입니다. 그럼 줄래? 알았어 해갖고 의사표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민법 보호를 해야 돼. 근데 요것들이 그냥 나쁜 니은들이 바로 이런 목적으로 지금 명의를 빼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호하냐고 입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약정 무효. 뭐죠? 아예 무효. 거의 절대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예 효력은 없다. 줄 수 없다 하기입니다. 무효. 자, 그러면서 이제 등기가 넘어갔을 건데 등기 효력을 줄까요? 이런 목적인데 등기도 효력이 있다 없다 이쪽으로 왔을 건데 등기가 수탁자 앞으로 이렇게 넘어왔을 건데 그러니까 순위번호 1번 2번 해갖고 넘어왔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등기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 효력 없다는 겁니다. 무효. 그러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소유권 누구한테 있을까요? 무효. 그럼 애초에 누가 있었어? 그게 또 매도인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3자 보고 있니? 아니요. 그냥 신탁자 그죠? 신탁자. 그러면 진정 명의를 어째라? 회복. 진정 명의 회복입니다. 명의 찾아와. 안 찾아와.
이행강제금 곁어서 이제 얘는 오이 먹고 있겠죠. 오이 먹고 얘는 3.1절 날 만세 부르고 둘이 나란히 청송 껴둬서 들어가서 그냥 기간만 좀 다르다는 겁니다. 형벌도 시험 문제 나왔다. 그입니다. 그래서 등기 무효. 소유권 누구라고요? 신탁자입니다. 그럼 명의 찾아와. 진정 명의 회복으로 명의를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제 보실 게 수탁자가 근질근질 병한테 팔았네. 제3자. 제3자한테 팔았네. 얘가 악이래, 악이. 입니다. 이제 잘 생각해봐. 선의 그리고 악이. 뭐 당연히 그냥 선의는 유효입니다. 민법도 매장에서 선의 모른다. 명신 딱 있다는 거 몰랐다. 그리고 그냥 샀다. 모르면 보호해야지. 입니다. 거래 안전 때문에 야 쓰러질 건데 보호를 해야지. 입니다. 유효. 근데 이제 악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자꾸 물어봅니다. 민법하고 다르다고 여기 특별법이라고. 제3자가 악이 명신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악이었을 때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 아니면 유효? 뭐가 맞대요? 유효. 아주 귀가 얇으셔. 입니다. 여기 이제 유효가 아니라 무효. 민법 아니라니까요. 무슨 비진리 표시냐고 통정이냐고. 입니다. 무효. 여기 이제 그대로 악의도 뭐가 된다고요? 유효.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유효. 민법 아니고 유효다. 정말 악인데도 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골탕이나 먹어라 신탁자. 이제 찾아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랬을 때 이제 조심하실 게 팔아치웠네 수탁자. 근데 삼자가 하면 횡령죄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 남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보관하라 했더니 팔아치워버렸다는 겁니다. 회사 그냥 야간에 가갖고 지금 3억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느 사람 뭐 두루마리를 그냥 계속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그거 팔아고 막 몇 억을 그런 뭐 유튜브도 막 나오던데 어이없고 그입니다. 회사에서 그냥 두루마리를 하나씩 맨날 가져왔다고 합니다. 횡령죄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는 겁니다. 보관해야 되는데 팔았다. 자, 이 자간에서 정말 유일하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제3자가 안 판다는데 적극 가자. 술이나 먹여갖고 그냥 도장을 찍어서 그냥 가담 아닙니다. 저한테 파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고 팔았다? 그냥 악의 정도입니다. 근데 안 판다는데 맨날 그냥 10번을 찾아오고 그냥 20번을 찾아오고 술만 먹이고 적극 가담 뭐라고요? 무효. 이중매매하고 똑같다. 이거는 103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민법의 103조. 선풍기라고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를 반한다. 이건 너무하잖아. 이렇게까지 보호해줄 이유가 없잖아.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탁자 이행강제금 얻어맞고 그 다음에 과징금 얻어맞고 교도소도 가고 명의 찾아오라고 찾아오지 않게 되면 여러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두 번째, 삼자가는 우리 법령에서 많이, 자, 꼭 우리 시험 문제 한 번 계약형 내면 다음에는 등기형 꼭 번갈아 가면서 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문제 풀이해봤지? 삼자간 명신탁. 요 삼자간의 명신탁인데, 삼자간의 명신탁 첫 번째 등기형이 있지, 그입니다. 등기형. 좀 번갈아 가면서 꼭 내고 있습니다. 등기형 명신탁. 등기가 되는데 중간 생략이야. 중간 생략입니다. 그러면 신탁자가 사고 지는 등기 안 하고 중간 생략이니까 수탁자 받아. 그렇게 넘어가는 그림이 생각나야 돼. 자, 명신탁.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시험장에서 이거 그리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요번에는 하여튼 오늘은 무조건 때려 죽여도 다 정리를 꼭 해놔야 됩니다. 민법 한 문제, 법령 한 문제 아주 그냥 매년 나와. 그러셔야 실무에서 만나. 그러셔야 됩니다. 이제 매도인. 그러니까 이제 삼자간이다. 매도인이 나온다. 그러니까 매도인 수익권 가지고 있었지 매매한다는 겁니다. 매매. 근데 우리 신탁자가 산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 시험장에서 누가 샀대 여기를 잘 보면 신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보면은 등기형, 계약형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고기 하셔야 된다. 그리고 등기가 누구한테 가는데 등기가 같지 않네. 그입니다. 쥐 앞으로 안 간대.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받을 사람 있지. 그입니다. 자, 병. 자,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명신탁 약정이 있었을 건데, 명신탁 약정은 뭐라고요? 무효. 또 빼돌리니까 무효. 여기는 무효입니다. 그 다음 이제 등기 요리 넘어갈 건데, 그러니까 요거 요리 안 넘어가고, 자, 돈은 주긴 주는데, 등기는 중간을 생략하고, 그래서 중간 생략형입니다.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바로 병에게.
그러니까 신탁자가 매수를 하긴 한다는 겁니다. 매수는 신탁자가 하는데 사서 준다. 사서 준다. 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등기가 넘어갈 건데, 그러면 여기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못된지, 저기 나쁜지, 탈세, 탈법. 등기가 효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무효. 지금 빼 돌리는데 국가가 그걸 도와주면은 이상한 국가, 조만간에 망해. 뭐 그럴 정도로 탈세 탈법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효 효력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수탁자가 팔아치우네, 정한테, 제3자. 근데 제3자는 그냥 아예 똑같아. 선의가 됐건, 그리고 뭐가 됐건, 악의가 됐건, 알았다고 해도 됩니다. 명신탁을 알았다. 얘는 그냥 등기만 넘어와서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니다. 그럽니다. 여기서 찾아오라고 난리가 없네. 이행강제금, 과징금 얻음하고 3.1절에 오이 먹고 입구입니다. 자, 선악을 불문하고 뭐라고요? 여기는 유효,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악의도 민법 생각나갖고 악의도 무효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의까지도 유효, 알았다고 해도 유효입니다. 신탁자 골탕이나 먹어라 합니다. 정말 특별하다니까 특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탁자가 팔아치웠네요.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횡령죄 성립한다 안 한다? 횡령죄 성립 안 한다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판사 13명 모여 해서 손을 들어갖고 어렵게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거의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판례 번호 보면은 아주 난리가 없습니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조심하실 게, 여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대요? 신탁자? 수탁자? 아닐 건데 누구라고요? 꼼짝 않고 무효 모르니 얘기입니다. 뭐 어디 있다고요? 매도인. 신탁자 아니야, 수탁자 아니야, 자꾸 속여.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매도인. 근데 매도인이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나요? 돈도 다 받았는데. 자, 그러니까 누가 한 자라? 수탁자가 아니라 신탁자 네 거잖아. 그리고 등기 네 앞으로 해야 되는데 왜 여기다 빼 돌렸어? 그입니다. 그리고 매매는 유효하고 사는 건 괜찮아. 그입니다. 빼 돌리니까 여기서부터 밉다는 거지. 여기는 괜찮아. 소유권 주세요. 간다는 겁니다. 문제 없어. 그입니다. 그럼 뭐 어디에 앉아라? 매도인 대위. 매도인 자리에 앉아갖고 대위. 맨날 우리 채권자 대위 많이 배우잖아. 그럽니다. 이 자리에 앉아. 소유권 무효라고 주장해. 그럼 갑한테 넘어왔지. 다시 신탁자 너한테 넘어오도록 해. 근데 제3자에 넘었어. 끝났어. 그입니다. 자, 끝났어. 근데 하여튼 여기는 신탁자가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안 찾아와. 과징금 30%, 이행강제금 10%, 20% 둘 때리면서 밥상을 3개나 열심히 차려놓으셨습니다. 오이 먹고 계시고 3.1절 날에 만세 같이 부르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계약형입니다. 계약형 명의신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년도는 계약형 나왔어. 계약형 명의신탁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원이 하면서 돈을 받아서 사원이 샀다. 이런 소리가 나왔으니까 계약형이지. 근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작년도에 뭔형이래? 거기서부터 벌써 헷갈려 버렸습니다. 갑자기 막 법인이 나오고 회사에 뭐 사원이 나오고 이러니까 상당히 헷갈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괜히 돈을 주나? 그냥 법인이 돈을 주나? 그쪽 계약형 친해갖고 네가 살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그 다음 이제 여기는 매도인인데, 그리고 신탁자가 안사, 그입니다. 신탁자가 뭐를 주고요? 자금. 한 3억을 주고 저기 경매 가서 우리 저기 이제 4억 주고 무실동 가서 아파트 낙찰 받을래? 바로 자금을 조달해 주고 그입니다. 또 경매는 약간 또 효과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경매를 무효 해놓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달라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명신탁 약정을 해서 병 누구한테 돈 주고 받고 받을 3억을 야가 받아서 3억을 그입니다. 수탁자가 그입니다. 수탁자가 그러면 여기에 모르는 명신탁 약정이 있었거죠. 그입니다. 명의 하여튼 맡기는데 네가 사. 내가 4억을 줄 테니까 네가 사라. 라고 해서 이제 돈을 받고 누가 샀다고요? 수탁자가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도 수탁자, 등기도 수탁자. 같네. 아까 매수자, 등기는 다르네. 자, 이러니까 다르니, 아니면 매수인하고 등기가 같니? 그러면 금방 알잖아,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정말 매수 누구 수탁자 돈을 받으니까 그리고 등기까지도 누구 바로 수탁자. 자, 수탁자 해서 이제 자, 여기는 이제 아예 뭐 한다고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 그냥 유효, 그냥 소유권 가져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매매가 진행됐는데 자, 매도인을 갖고 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자, 오히려 이제 매도인이 알았어 그러면 소유권 안 넘어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도인이고요. 근데 매도인이 만약에 선의였다. 선의로 아예 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른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아서 왔는데 얘가 명실상 있었다는 것을 어찌 알아? 게임다. 내가 뭐 점쟁이니? 머리를 열어보겠니? 게임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 그럼 이제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간다고요? 등기일이 넘어갔을 건데 유효. 자, 이건 선의였을 때입니다. 근데 만약에 알았다. 민법은 또 여기까지 막 나옵니다. 악이었을 때 여기는 안다. 명시딱 있었다는 사실 이미 뻔히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고요? 그럼 여기도 소유권 누구한테 있을까요? 바로 매도인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무효래잖아. 무효. 그러니까 여기는 안다 이러면 무효. 근데 우리 법령에서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민법은 나오되 민법은 더 까다롭대. 그러셔야 됩니다.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소유권 가져. 그렇다는 겁니다. 거리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매도인도 죽었다 깨어났다도 모르고 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정한테 여긴 똑같아. 제3자한테 팔았다 선의 그리고 악의를 묻지 않고 뭐라고요? 유효. 다만 뭐는 적극하다만큼은 보여줄 거 없으니까 무효. 이거 뭐 뻔히 아니까 여기는 다시 안 물어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소유권 누구 건데 그입니다. 수탁자 안 한다. 자, 이거 뭐 판례 바뀔 것 같지도 않는데 요놈이 갑자기 판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횡령죄 여기 성립한다고 했다가 아니야. 삼자간은 성립 안 해. 삼자간은 성립 안 해. 그러니까 여기 이제 횡령죄가 여기는 당연히 아니 이를 소유권 줬는데 그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탁자 보고 막 찾아와야 된다. 실명 등기, 과징금, 이행강제금 있다 없다? 없다. 못 찾아가는데요. 유효인데 못 찾아가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과징금 없고요. 실명 등기 오면 없습니다. 과징금 없고, 이행강제금 10%, 20% 그런 거 없고, 이렇게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탁자였을 때 등기가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유 없다고 그럽니다. 애들 다 키웠잖아요. 뭐 천년 아닌데, 수탁자였을 때 등기 유효. 그리고 횡령죄 없다. 수유 젖줄 일이 없다. 애들 다 키워갖고 수유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진짜 없다. 젖줄 일이 없다 하게입니다. 뭐 또 나올 건 아니잖아요. 젖줄 일이 없어. 애들 너무 안 나가고 지금 아예 그냥 영국에서는 우리나라 850년 되면 니네 나라가 없어진대. 정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출산율이 너무 적어갖고 한 명을 안 낳는다니까요. 둘이 결혼을 해갖고 한 0.7명 돼버렸습니다. 점점 더 줄어져가지고 정말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일본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뭐 가라앉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구가 없어갖고 나라가 망할지 몰라요. 좀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잘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점검을 해놓고 이제 바로 OX 문제. 그까지만 잘 점검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명신당 약정. 아까 보니까 약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못된 쥐. 그러니까 뭐라고요? 무효. 하자. 2자간이 됐건 3자간이 됐건 명신당 약정은 뭐 합의하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정에 따라서 이제 등기, 그 물권 변동이네, 등기. 아까는 채권이었었고 약정은 그입니다. 등기는 무효인데, 자, 이거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2번. 하나는 무효가 아닌 게 있었지. 그건 뭔형이요? 등기형이요? 계약형이요? 아니면 이전형이라고도 합니다. 2자간을 그입니다. 좀 넘어가잖아요. 그입니다. 명의 수탁자가, 자, 2번에서 수탁자 빨간색으로 크게 써놨죠. 아까 수유 없다. 수탁자가 바로 일방 당사자가 되고 돈을 받아서 수탁자가 사네. 계약형이네. 둘이 엄청 친하니까 위임을 했겠지. 그입니다. 그 다음에 타방 당사자 매도인을 잘 보라는 겁니다. 자,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명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아까 뭐였다? 선의. 그러니까 매도인이 선의라는 조건이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 여기만 유효입니다. 여기만 유효입니다. 정경 아니야.
이자가 아니야. 거기는 보호를 안 해주는 거야. 매도인이 모르니까 넘어가야지. 이게 매도는 그거 모르고 옆에다가 땅 사고 밭 사고 난리 부르스를 쳐놨는데 무효. 그럼 어찌 불안해서 살아. 거리 안전 좀 생각하자. 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아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등기형 명신따, 채권자, 아까 매도인 대위, 매도인 대위를 통해서 찾아와라. 전만할 때 찾아와라. 이행강제금, 과징금 때릴 거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횡령죄가 이렇게 등기형도, 계약형도, 이렇게 등기형 판례를 바꾸면서, 이렇게 판례까지 바꾸면서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다가 맡겨놨으니까 보관해야지 그랬는데 등기를 안 했잖아. 등기를 안 했으니까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자가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죠? 있던 거를 줬는데 왜 팔어? 이랬을 때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3자, 아주 눈물나다는 제3자, 악의도 어떻게 된다고요? 악의도 유효. 명신탁을 알았다는 겁니다. 제3자가 알았다고 해도 유효다. 그러니까 특별하잖아. 그러니까 특별법에 있잖아. 그입니다. 민법하고 완전 달라. 꼭 조심해. 그입니다. 다만 적극가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까지 보일 이유가 없지. 그입니다. 그때는 무효. 이중매매에도 적극가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 103조. 선풍기야, 선풍기.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특례가 있는데 탈세 탈법 목적 없이, 그러니까 배우자 사이에서도 탈세하려고 그 명신탁입니다. 부부 다교도소가 합니다. 그런 목적 없이, 또 정중에서도 탈세 탈법 목적으로 그건 명신탁 위반입니다. 그런 목적 없이 명의가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괜찮다. 부부 사이 뭐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넘겼다.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목적이 나빴어. 탈세 탈법이야 그러면 명신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부부라고 명신탁 아니다 그러면 X입니다. 탈세 탈법 목적이 없었으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야. 그리고 그냥 신탁재산 보관하려고 맡기려고 처분을 맡기려고 이용을 맡기려고 그거는 괜찮고, 그리고 상호 명신탁은 등기를 서로서로 합니다. 입니다. 옆에 이제 땅, 주차장 땅입니다. 그래서 중국집하고 그다음에 음식점 땅 같이 쓰는 거 상호 명의 신탁 안 빼돌렸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 이런 것들도 문제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서 바로 한번 해보실까요?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넘긴다. 야, 여기서 무효인데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저기 신탁자. 진정, 명의, 회복 안 찾아오면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넘어가 버렸네. 제3자한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데 한다라고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찾아오려면 진정, 명의, 회복인데 넘어가 버리면 그대로 제3자 악인데도 유효. 적극하다만 아니면은 유효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탁자 골탕 먹어라, 엿 먹어라. 엿 먹이는 게 바로 명신탁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이렇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자가만 성립한다. 이제 더 이상은 또보기 없기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등기형 명신탁 보실까요? 자,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 그리고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지 잘 봐봐. 그입니다. 자, 신탁자가 사서 누구한테? 지 앞으로는 등기 안 하고, 그러니까 중간생략. 지 앞은 등기 않고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받을 사람 따로 있어. 그입니다. 병조병입니다. 등기 무효. 그럼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꼼짝 않고 그냥 매도인. 근데 매도인이 왜 뭔 짓을 하냐고 그럽니다. 매수인 신탁자, 네가 저 자리에 앉아야지. 그러니까 뭔 대위? 매도인 대위. 매도인 대위를 통해서 찾아올 수 있고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과징금 얻어맞아. 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탁자가 팔아치웠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바뀌었다. 판례가. 여기도 적극하다만 아니면 그대로 유효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형으로 보실까요? 계약형. 작년도에 계약형, 올해는 또 이제 둔경 나올 것 같아. 입니다. 자, 계약. 둘이 엄청 친해갖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살래? 그입니다. 그래서 매수인도 수탁자, 등기도 수탁자, 같네. 사자가 주는 게 아니야.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매도인 쪽에서 모였을 때, 선이었을 때 등기가 누구한테요? 수탁자한테 넘어온다.
우리 제3자는 똑같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OX 문제로 이제 한번 OX 한번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이제 거기 아래에 그 다음에 2자가 3자가 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하다 이렇게 소유권 누구한테 있냐? 꼼짝하고 2자가는 신탁자한테 명의차자와 그러니까 진정 명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근데 3자간에서 등기영 소유권 누구요? 꼼짝 않고 매도인 매수인 아닙니다. 여기에 수탁자 아닙니다. 신탁자도 아니고 수탁자도 아니고 꼼짝 않고 매도인. 그러니까 신탁자가 이 자리에 앉아갖고 찾아와. 그리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않는다. 팔아도 신탁자가 또 옳탕 먹었다. 계약형. 자, 매도인이 뭐라는 조건? 선이라는 조건에서 그대로 유효. 그리고 유효니까 소유권 누구라고요? 수탁자입니다. 못 찾아가네. 골탕 먹었네. 횡령죄 성립하지 않고.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없고 과징금도 못 찾아가니까 신탁자 보고 아니 못 찾아오는데 수탁자 거라고 했는데 어찌 찾아오지 않는다고 자꾸 들고 패냐고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걸 수, 그 다음에 유효니까 수, 유, 젖줄 일이 없다. 애들 다 키워놔갖고 지금은 젖줄 일이 없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제재도 자꾸 나왔습니다. 이걸 또 3옥이라고 한 적도 있었네. 입니다. 3옥이 어디 있어? 오이. 3.1절 날 오이 먹대. 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정리해 놓으시고요. 과징금은 퍼센트까지 안 물어봤습니다. 5, 10, 15. 금액하고 기간하고 나눠가지고 세부적으로 5도 될 수 있고 15도 될 수 있고 많으면 30도 될 수 있고 하여튼 30% 이하에서 과징금 실명 등기 안 한다고 아까 봤지 이자가 등기형 봤지 그 두 개가 과징금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딱 2번입니다. 계속 때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때려서 그입니다. 그래서 10% 첫 번째 그리고 이행강제금 두 번째 얼마? 20%. 첫 번째니까 10, 두 번째니까 20%. 요놈이 우리도 헷갈릴 것 같은데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OX 문제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바로 한번 보실까요? 계약당사 일방이 수탁자였다. 수탁자. 그러면 돈 주고 친하니까 돈 주고 근데 매도인이 선이라고 해도 물권 변동이 무효라고요? 아니요, 게입니다. 매도인 선이면 유효, 게입니다. 자, 그런 경우는 보호해야지. 거래 한정을 보호해야지.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 계약당사 일방이 수탁자인데, 수탁자인데, 신탁자는 채권자 또는 매도인 대위를 주장해서 취득할 수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탁자인데? 아니요. 매도인 선이면 유효야. 못 찾아가. 그입니다. 못 찾아가. 부당이득밖에 주장이 안 돼. 팔았을 때 내 돈 내놔. 근데 없다고 할 걸 막 배 들이대고 있을 겁니다. 배째라 해갖고 돈은 없대니까 다 썼대니까 마누라 통장에 들어갔대니까 이럴 겁니다. 횡령죄로 고소도 안 되고 그러면은 괜히 줬다가 나만 세댔네. 이럴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계약당사 일방이 수탁자. 받을 숫자, 돈을 받았다. 계약형이다. 오케이입니다. 제3자에게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요? 아니요. 등기형 계약형 성립하지 않아. 3자간은 2자간에서만 성립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번에서는 등기형, 아까 중간생략형, 명신탁의 신탁자는 제3자에 대해서 진정명의 회복이라고요. 진정명의 회복? 아니요. 오케이입니다. 등기형이면 누구 자리에 앉아? 매도인 대입이 얘기입니다. 이건 2자간. 이전형, 이자간에서 진정명의 회복이지 뭔 소리야. 지금 막 계속 막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5번에 보실까요? 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면은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판례 바꿨다. 그러셔야 됩니다. 등기 안 했잖아. 그리고 6번째 우리 판례를 한번 잘 볼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명의를 이전해서 준 후에도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부모가 계속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걸 명신탁이라고 판례가 저렇게 했을까요? 지금 6번처럼. 아니면 명신탁은 아니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은 잘 모르면 판사님이 어찌 생각했는지 어찌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게 명신탁이 아니다가 맞습니다. 아니다.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자식에게 줬지만요. 오늘 내일 하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은 오늘부터 손 떼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화병 나가고 부모님 돌아가십니다. 살아 계실 때까지는 관리하게 해야 되는 게 효도.
이거 효도 판례입니다. 효도하자.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이 계속 관리는 하세요. 그래야지 오늘부터 저한테 넘겨줬으니까 부모님은 손 떼세요. 이러면 저런 그냥 니은 해갖고 난리가 날 거라는 겁니다. 괘씸죄.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째, 핑상속인의 사망 후, 그 다음에 공동상속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 지분을 중간생략 등기 방법으로 명신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명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다음에 명수탁자를 상대로 그 상속 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 우리 판례가 인정을 했을까요? 지금처럼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지분 청구를 자기가 나서가지고 뭐 지분 청구하고 소유권 복귀를 주장하고 그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그냥 오지랖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안 돼. 여러분들 이제 우리 판례를 좀 보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7번 그냥 그대로 맞는 거야.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대로 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